안녕하십니까. 테이프 오피셜 에피셜입니다. 2024 정시 원서 접수가 다가왔습니다.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에서는 12월 21일 금요일부터 12월 24일 올 한 해 역사적 사명에서 공부하고 정시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 배치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은 각 회사별 인터넷 배치표를 통해 정시 상향 지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가나다 군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서 세 번의 복수 지원 방법의 유의점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인원을 비교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중위권 학생들이 인서울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의학 계열 상향 지원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별 인터넷 배치표가 있어서 환산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표를 보고 100분이 표준 점수를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또 진학사에서 실시간 모의 지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칸의 논리로 합격 가능성을 롤러코스팅하는 수치를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학부모님들은 진학사 칸의 논리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규모의 경제 면에서 볼 때 진학사 배치표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 100%의 배치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여러 배치표를 참고하면서 합리적 추리를 할 뿐입니다. 그 합리적 추리의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소망과 수험생들의 가치 편향이 드러납니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한 배치표에 끌리게 되고, 다른 배치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한 가지 배치표를 참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각 배치표는 오차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는 각 인터넷 배치표는 변환 표준 점수 발표 시기에 맞춰서 배치표를 수정한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각 인터넷 배치표는 수시 2월 인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역시 배치표를 수정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수험생이 취해야 할 액션은 우선 12월 20일 이후 배치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 3개 이상의 배치 기준표를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안정, 소신, 도전, 그 지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100분위와 표준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은 미미합니다. 2, 3, 4, 2 이런 등급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시 상담에서 선문답이 오고 갈 뿐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시는 결국 환산 점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각 회사별 정시 환산 점수를 비교해서 그 값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로 결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런 기준 없이 최대한 잘 갈 수 있는 대학을 뽑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을 다니다 3수, 4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수만 맞춰서 대학을 갔던 학생들의 부작용입니다. 간판도 중요하지만 문과, 이과, 그리고 원하는 학과에 관한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취업 잘 되고 돈 잘 벌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생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배치 상담이
진로 상담으로 회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가나다 군별 지원 전략은 안정, 소신, 도전 이 세 가지 전략을 짜게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시는 1월과 2월 사이에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때 문 닫고 들어간다는 것은 충원 모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년보다 갑자기 점수가 내려갈 수 있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하면 좋다는 말도 됩니다. 소위 구멍이 났다는 말도 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돌 가능성 있는 학과를 찾을 수 있다는 데이 컨설팅 어그로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과를 찾아서 도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극상향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는 재수나 삼수 시킬 의향이 없는데 학생은 재수나 삼수를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도 아예 우주 상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갈 대학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스크를 감당할 각오로 극상향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에 도전할 때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에서는 2024 정시 지원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 즉 극상향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도 전략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 첫 번째로 가군, 나군, 다군, 군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군은 가군과 나군입니다. 전국 모집 인원이 62,896명의 가군은 21,048명, 나군은 22,714명, 다군은 19,134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가군은 4.1대 1, 나군은 3.7대 1, 다군은 4.6대 1입니다. 62,896명 모집에 25만 9,428명이 지원해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좁혀서 살펴보면 2,402명 모집입니다. 가구는 11,200명, 나구는 9,959명, 다구는 3,243명을 모집합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만 놓고 본다면 가군과 나군의 인원이 많습니다.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가군은 47,432명으로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나군은 45,801명이 지원해서 4.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군은 38,877명이 지원해서 11.7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만 놓고 본다면 다군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군에서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필승 합격 전략을 짜야 할 경우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 지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다군에서 도전 혹은 상향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재수 또는 삼수 리스크를 각오하는 수험생들 가운데는 가군과 나군에서 극상향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환산 점수를 계산해서 각 회사별 배치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2023에서 2024학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인원 비교 자료입니다. 2024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정시 인원이 4,418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489명이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4,907명 감소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국립대학들은 수시 학생 선발을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지원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지방 국립대 인기학과 합격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정책적으로 수시 선발 인원을 늘리고
정시 선발 인원을 줄여서 합격생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대학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의 경우 정시 지원 시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인서울 상향 지원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로 인터넷 배치표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계 중위권 환산 점수가 상대적으로 타사 배치표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종로 배치표는 이투스 배치표 기준보다 평균적으로 10포인트, 더 많은 경우는 24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중위권 학부모님들은 진학사 배치 기준을 보고 나서 종로 인터넷 배치표를 보고 나면 갈 대학이 없다는 생각에 막막하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도표에서 종로 환산 점수 외에도 A 환산 점수와 B 환산 점수를 같이 병행해서 가급적 오차값 이상의 환산 점수를 찾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적어놓은 각 배치표 환산 점수는 안정지원의 기준값을 적어 놓았습니다. 즉, 3개의 환산 점수를 모두 넘으면 사실상 안정지원입니다. 붉은색 점수는 학생 본인의 환산 점수이고 종로 환산과 A 환산, B 환산 3개의 참고 점수에 오차 범위 차로 모두 부족할 경우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최초 합은 어렵고 충원 합격도 10에서 20% 정도 판단되는 대학의 학과입니다. 돌발 변수, 즉 구멍이 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면 100% 탈락입니다. 재수와 삼수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학생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지만 목표하는 대학이 높고 재수 혹은 삼수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치관과 심리적 간판 라인에 따라서 우주상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 점수 배치표 외 변수는 충원 합격의 기회입니다. 가나다 3번의 지원에 따른 충원 합격 기회의 폭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자연계열은 최상위 그룹의 경우 의학계열, 상위 그룹은 서영고 공학계열, 서성한 공학계열 순으로 학과 선택에 소신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건동홍 라인에서 소프트웨어나 컴공을 지원한 학생들은 아마도 국숭세단 혹은 아주대 인하대 라인의 컴공이나 소프트웨어를 안정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표에서 분석한 학생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서울 전략을 짠다면 가급적 가군, 나군, 다군 3번의 지원의 경우 동일 학과와 동일 계열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군에서 상명대 안정지원을 택하고 가군에서 숭실대 소프트웨어, 다군에서는 아주대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경우 숭실대와 아주대의 충원 합격을 기대하는 전략입니다. 자연계열은 수험생들의 경우 학과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주대를 선호하겠지만 서울이나 지방 분들을 포함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략을 짜본 경우입니다. 인문계열 인서울 전략은 간판 위주로 생각하면서 학과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을 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 대학의 경우 한국공학대처럼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는 수도권 대학은 잘하는 과목 위주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 전략이 바뀌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전략 포인트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이 많아야 환산 점수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대부분의 환산 배치 점수는 모집 인원의 70에서 80% 지점에 해당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 80% 지점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 3년간 경쟁률도 인문계열은 그 대학의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경우 환산 점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열의 경우 인기학과의 80% 환산 점수의 안정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환산 점수가 도전 점수라는 것은 80% 환산 점수보다 부족한데 모집 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유사한 학과보다 평균 경쟁률이 높다면 합격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도전을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인서울이나 수도권이냐 지방권이냐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아주대가 가까워서 좋다고 할 것이고 인천 지역에서는 인하대도 가까워서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 지역 수험생들은 숭실대보다 부산대 진학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은 다양한 배치표를 보고 정시 가나다군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배치표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배치표마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서열이 다를 수가 있으며 통계적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종로 보정을 위해서 종로 배치표에 다른 배치 기준표를 가지고 오차값을 살펴보았고요. 인터넷 카페에서 10년 가까이 사용해오던 A배치표 환산 점수를 참고 점수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2023 어디가 70%컷 100분위 점수를 올해 환산 점수로 변환한 배치 자료를 참고 점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안정, 소신, 도전이라는 바운더리를 A배치표 지표를 감안해서 결정했습니다. 안정은 최초합, 충원합을 합쳐서 70% 혹은 80% 이상을 의미하고요. 소신은 최초합, 충원합을 합쳐서 60%를 의미하고 도전은 최초합, 충원합을 합쳐서 30% 미만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상향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의학 계열을 희망했으나 아쉽게 국어가 2등급이 나온 학생의 상향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로 인터넷 배치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배치표에서는 다른 배치표와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로 배치표가 -2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자연계 상위권 환산 점수는 타 배치표와 유사하게 나옵니다.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사실상 진학사나 대성, 종로 배치표 상의 오차 범위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2 환산 점수 외에도 A 환산 점수, B 환산 점수와 같이 병행해서 가급적 오차값 이상의 환산 점수를 찾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도표에 적어놓은 각 배치 환산 점수는 안정지원의 기준값을 적어놓았습니다. 즉, 3개의 환산 점수를 모두 넘으면 사실상 안정지원입니다. 붉은색 점수는 수험생 본인의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는 각 대학이나 계열에 따라 만점 기준이 다릅니다. 제2 배치표 환산과 A 환산, B 환산 3개의 참고 점수에 오차 범위 차로 모두 부족할 경우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최초합은 어렵고 충원 합격도 10에서 20%로 판단되는 대학의 학과입니다. 역시 상위권 돌발 변수, 즉 구멍이 나는 경우를 기대합니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적용된다면 100% 탈락입니다. 특히 이 학생처럼 의학 계열을 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재수 혹은 삼수를 각오하고 그 리스크를 전제로 나군에서 안정을, 가군에서 혹은 다군에서 도전을 찾는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수와 삼수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학생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내년도 의학계열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극상향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고3 학생들 중에는 반수, 재수생 중에는 3반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가치관과 심리적 간판 라인에 따라서 우주 상향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산 점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군, 나군, 다군 3번의 지원에 따른 충원 합격 기회를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사실상 자연계열은 최상위 그룹의 경우 의학계열, 상위 그룹은 서영고 공학계열, 서성한 공학계열 순으로 학과 선택의 소신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의학계열과 서영고 공학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도표에 나오는 가군, 나군, 다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표에서 분석한 학생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만약 약학 계열이 안정권으로 파악되는 경우 치의학과나 수의학과를 도전 리스크에 올리는 전략입니다. 가급적 나군에서 아주대 약학과를 안정으로 지원하고 가군에서는 전북대 치의학과나 다군에서는 계명대 약학과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2024학년 수능은 불수능입니다. 불수능으로 출제된 해는 국어, 수학이 변별력이 아주 강해서 배치 점수가 상위권일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좀 더 욕심을 내서 재수 혹은 삼수 또는 삼반수 리스크를 각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지원할 때 동일 학과 혹은 동일 계열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시에서 나군에서 아주대를 안정지원으로 택하고 의학 계열을 지원합니다. 다군에서 사실상 같은 약학과라 하더라도 배치 점수가 높은 이유가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배치 점수가 높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반수 혹은 재수를 원할 경우 치의회나 의회를 다군에서 극상향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인문계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나 연대 인문계열은 경영학이 탑입니다. 하지만 불수능인 해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 간판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미디어 계열이나 식자경 같은 학과들이 최초 합격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학과 점수가 다운되죠. 따라서 인문계열 인서울 전략은 간판 위주로 생각하면서 학과를 낮추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모집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모집 인원이 많아야 환산 점수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대부분의 환산 배치 점수가 모집 인원의 7에서 80% 지점에 해당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 80% 지점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2, 3년 동안의 경쟁률도 인문계열의 경우 그 대학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 경우 환산 점수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열의 경우 인기학과의 80% 환산 점수의 안정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학별 입시 자료를 보는 경우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다른 대학과 다른 학과와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환산 점수가 도전 점수라는 것은 80% 환산 점수보다 부족한데 모집 인원도 적고 경쟁률도 유사학과 평균 경쟁률보다 높다면 합격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도전을 하겠다면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극상위권은 의학 계열의 경우 병원 시설을 감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의학 계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지방 국립대의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은 다양한 배치 자료를 보고 정시, 가군, 나군, 다군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한 배치표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배치표마다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서열이 다를 수가 있고 통계적 오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점수 보정을 위해 종로 배치 기준표나 다른 배치 기준표를 가지고 오차값을 또 살펴보고 인터넷 카페에서 10년 가까이 사용했던 A배치표 환산 점수를 참고해서 점수로 활용했습니다. 2023 어디가 70%컷 100분위 점수를 올해 환산 점수로 변하는 배치 자료를 참고 점수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